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개학일이 결국 2주 더 미뤄져서 4월 6일부터입니다. 네, 앞으로 학사 일정, 학습 공백 등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연기 교육감님은 당연하다 이런 입장이시죠? 네,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죠. 네. 좋은 결정입니다. 지금 소아 청소년들 확진자도 꽤 숫자가 꽤 되죠? 네, 이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데 청소년 학생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난 2주간 동안에 3월 7일에 379명이 2주가 지난 지금은 510명으로 늘어났어요. 소아 청소년만? 네, 예. 이와 청소년만. 예. 그리고 실제로 전국적으로 보면 집단 감염이 81%가 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은 그야말로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학교를 열면 이런 위험에 노출되니까 뭐든 닫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질병관리본부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다 이 학교를 열어놓으면 이런 확산 위험이 더 크다. 그러니까 닫아야 한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교육감들과 교육부 장관의 회의에서도 지난 주간에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역시 2주간 연기하는 것이 옳다. 그런 의견을 다 모았었습니다. 이게 또 불행인지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아나 청소년들의 경우는 코로나에 감염이 돼도 증상이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기 때문에 열도 없고 아프지도 않으니까 학교에 다들 나오면 그게 집단적으로 감염이 퍼져서 그 가운데는 좀 지병이 있거나 신체가 허약한 그런 청소년들을 또 아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또 그 학생들이 집에 가서 가족한테 전파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들도 가족에게서 전염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족에게서 전염되는 위험성이 있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생 교직원 가운데 자가격리자가 32명이고 확진자가 14명이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사실 15명이 최근에 성남 은혜강교회에서 감염된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집단 감염으로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학생들은 그런 위험이 더 큰 거죠. 네. 그래서 2주 연기는 당연하다. 그런데 후속 조치해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우선 수업 일수 어떻게 하게 되죠? 사실 이게 큰 걱정입니다. 수업 일수는 지금 정부 발표로는 190일을 10일을 줄여준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럼 180일로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수업 시수도 줄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수업 시수는 각 교육감들이 현장에서 적절하게 수업 일수 주는데 비례해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줬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경우에 정말 학생들이 받아야 할 충분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단도직입적으로 수업 일수가 열흘 줄고 그에 맞춰 수업 시수가 줄면 나가야 할 진도를 열흘치를 좀 빨리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실한 교육이 될 우려는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예정으로 이제 방학을 줄여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열흘을 주는 겁니다. 일단 방학을 줄이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주어져 있는 교과 과정을 어떻게든 이수를 해야 되니까 그 단위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열흘치를 줄인다고 하는 경우에 줄어든 만큼 학생들에게는 역시 배울 기회는 적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도 좀 다 엉클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서 정하는데 교육감이 그 지역에서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나쯤은 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교육이라는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는 거죠. 지금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저랑 같이 걱정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어떤 걸 고민하고 계세요? 대책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대책은 어떻든 이렇게 늦어지는데 지금 이 기간 동안을 그냥 보내지 말고 어렵지만 우리 교사들이 노력을 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담임 선생이 개별적으로 카톡방을 열거나 해서 아이들에게 격려도 해주고 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을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것이요, 전국적으로 교사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는 건 처음입니다. 글쎄요. 저희로서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도전이고 아마 좋은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왕에 온라인 수업 같은 걸 그나마 좀 해오던 대학도 지금 모든 대학이 갑자기 전 수업을 다 온라인 수업 하라 그러니까 뭐 서버 다운되고 뭐 난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에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기초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는 학교도 많잖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대학보다는 달리 수업에서 이런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이용한 학습도 해보고요. 온라인을 국제사회까지도 연결해서 외국의 학교하고도 연결된 공동학습도 하고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교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건 대개 연계가 되어 있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자료로 쓰는 것이 EBS하고 온라인을 연결해서 쓰는 EBS 온라인 클래스라는 걸 하거든요. 그리고 이 학습터라고 하는 이런 콘텐츠도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도 우리가 이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을 하니까 그래요. 대학보다는 훨씬 우리는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는 경기도 지역의 모든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좀 해보자.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해서요. 저는 상당히 좀 교사들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저희들도 현장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학교 개학을 연기한 것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이지 말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문을 닫았는데 학원 문을 열어서 학생들을 다 모이라 그런데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걱정이에요. 사실 경기도 경우는 제가 이재명 지사하고도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 학원 문을 좀 닫자. 학원 문만이 아니라 뭐 PC방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그러니 학생들이 이런 데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머리를 맞대고 정말 수리를 했는데 사실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사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참 난감한 거죠. 물론 지금 이제 방역법 이런 걸 동원해서 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건 좀 무리한 면이 없잖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저희가 휴원을 해달라고 간곡히 권고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이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이게 사실 생존의 문제 아니겠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혹시 경기도 지역의 학원 몇 % 정도 문을 여는지 실태 조사는 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제법 많았어요. 한 40%까지도 이 문을 닫은 데가 있었는데, 아니죠. 40% 정도까지만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고 60%가 문을 닫고. 네. 그런데 지금은 뭐 거의 다 문을 열어가지고 이 문을 연 학원이 이 73% 가까이 됩니다. 그래요? 휴원한 데가 27%고요. 서울보다는 그래도 좀 좋은 편입니다. 서울은 73%보다 더 문을 열어요, 학원이? 네, 서울은 저 강남 같은 데는 뭐 휴원한 데가 16%밖에 안 되니까요. 아니 학부모님 서울은 휴원한 데가 불과 뭐 평균하면 한 23%라고 그러는데 다 이 경기도나 서울이 참 수도권이 제일 문제가 크죠. 아니 학부모님들은 그래 학교도 아이를 못 보내고 안 보내면서 그래 학원은 그렇게 보낸답니까? 그래서 학원을 보내는 게 참 아이들을 위해서도 부모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가령 집에 있게 되면 우리가 하는 온라인 수업이 부족하면 가령 뭐 EBS가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런 걸 가지고 좀 노력한다거나 혹은 뭐 독서를 좀 더 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부모 그리고 학원의 협조를 요청한다. 근데 참 쉽지는 않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이었습니다.